현금 흐름 기반으로 PF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신용 보증으로만 기반해서 우리나라 PF가 돌아갔죠. 이거가 수천억 수조 원이 그냥 보증 하나로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네가 정말 신탁을 제공한 게 맞아? 라는 그 소송이 지금 처음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주단들이 너가 책임 준공하기로 했다며 손해배상 할 거라면서 그럼 내 원리금이랑 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라 이런 거고, 신탁사는 내가 원리금도 손해배상해야 되냐? 지연 이자만 손해배상해야 되지?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믿음이 없어졌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에 은행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은행의 자회사들이죠. 많은 국내 신탁사들이 멸망 직전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부동산 신탁회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청약 자금을 시행사 계좌에 넣는 게 아니라 신탁사 계좌에 넣거든요. 왜냐하면 시행사가 과거에 자기네가 분양한다 그래가지고 청약대금 받아서 그냥 도장 가지고 해외로 토낀 사례가 몇 명 있었죠. 굿모닝 분양 관련 사기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런 거 이후로 지금은 신탁회사가 시행사한테 그 프로젝트를 위임받아가지고 신탁사 계좌를 통해가지고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종종 뭐 신탁사 사장은 뭐 돈 들고 안 튀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이제 저자본 시행사들이 많았을 때 이런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신탁사는 그럼 이런 거를 대신해 준다는 건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신탁사가 이런 것만 하면 수수료가 너무 작아가지고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뭘 했냐면은 자기네가 그냥 시행사한테, 시행사가 큰 시행사도 있는데 작은 시행사도 있잖아요. 그럼 작은 시행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너 뭐 땅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 PF까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시공사 골라가지고 시공사한테 공사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시행사업 전체를 위탁해 줄게. 시행사업 전체를 위탁해 줄 테니까 위탁 수수료도 한 2, 3% 주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행 마진으로.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행해가지고 떼돈 벌 건데 너네가 다 해준다고? 그럼 줄게 해서 그 범위에 따라 가지고 관리 신탁이냐 책준이냐 이제 차입형 신탁이냐 등등 그런 범위에 따라 가지고 상품명은 달라지지만은 신탁사가 부동산 시행업에 점점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신탁사가 시행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초반엔 좋았어요. 완판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사들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문제는 언제 난다? 하락장이 오는 거죠. 하락장 22년에 오고 나서 지금 신탁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탁사 13곳이 있는데 영업 손실이 5,100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2010년대 이후에 14년 만에 마이너스예요. 14년 만에 마이너스 날만 하죠. 왜냐하면 22년, 23년에 하락장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손실을 작년부터 떨기 시작했으니까 올해도 아마 예외 없이 하락일 겁니다. 예외 없이 엄청난 적자일 건데, 사실 신탁사 역사를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신탁업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났던 회사들 다 묶어가지고 막 정리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뭐 한자신, 한토신 이런 회사들 만들어 놨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또 마이너스를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신탁사가 요즘 왜 망해가고 있냐면은 그냥 이런 대리 사무만 하면 되는데 이 전체 프로젝트에 자기네가 신용을 공여하면서 망하는 거거든요. 신용을 공여한다는 거는 자기네가 보증을 서게 되는 건데, 보증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자면은 자기가 여기에다가 책임 준공을 하겠다는 보증을 서는 겁니다. 건설회사도 아닌데. 건설회사도 아닌데 책임 준공하겠다는 거는 건설사를 끼고 이 회사한테 공사를 시키면서 자기가 뭐 책임 준공을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 붙이면 되니까 어쨌든 자기가 보증하겠다고 이제 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 준공하겠다고 한 프로젝트들이 꽤 됐는데, 원래는 건설사가 책임 준공을 하겠다고 하면서 PF가 들어가는데 신탁사가 자기네가 할게 해서 한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신탁사들한테 돈 빌려준 대주단이 이제 그러면은 돈 좀 갚으세요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임 준공을 미행했던 신탁사한테 첫 번째 손해배상하는 그 첫 결과가 올해 나오거든요. 올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한자산신탁입니다. 피고가 신한자산신탁이고 대주단이 KB증권 같은 그런 증권사들인데, 대출 원리금 전액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신한자산신탁은 아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이자만 돼야 된다. 여긴 대출 원리금 다 주라. 여기는 이자만 줘야 된다니까 여긴 원금이 있고 여기는 이자가 있는 거여서 이게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단에 만약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다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탁사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냥 다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망하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신탁사 7군데가 책임 준공을 미행한 게 43개고 PF 잔액이 1조 6천억인데
KB 부동산 신탁은 올해 2월 서울 서대문구 도시원생활주택이랑 부산 오피스텔 개발사업 대주단으로부터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또 그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KB 부동산 신탁이 소송을 당했는데 KB증권은 신한자산 신탁에 소송을 하고, 그러면 신한 관련해서 그쪽에 대주단은 또 다시 이쪽에 서로 다 엮여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서로 막 다 엮여 있어가지고 하여튼 1심 결과를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탁사들 전체가 책임 준공하겠다고 한 것이 작년 5월 기준으로 24조라고 알려졌고요. 작년에 이 24조 때문에 이걸 떨면서 신탁사들이 적자가 난 거거든요. 24조 기준으로 어떻게 언론사가 정리했냐면은 신한자산이 133건 5조 5,600억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다음 KB가 4조, 하나자산 신탁이 3조 원, 우리자산 신탁이 2조 2천억, 그다음 무궁화 1조 3천억, 교보자산 신탁 2조, 그다음에 코리아 신탁이 1조, 신영, 대신, 한국자산신탁, 한자신이 5,500억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한자신도 이걸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자신과 한토신이 제일 큰 회사입니다. 한자신이 5천억이고 한국토이신탁이 1,200억이잖아요. 이 한자신, 한토신은 부동산으로 날고 기는 굉장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이 부동산 신탁사들은 소위 부동산 쪽에서는 마이너한 주체들이었는데 2020년, 21년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애널리스트 시절에 한자신, 한토신을 둘 다 커버리지를 했었는데 부동산 신탁으로는 양사가 짱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는 다 듣보잡이었어요. 근데 지금 PF 대출 잔액 통계를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이 얘기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후발이라 하면 그러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임팩 없었던 애들이 이제 소위 과열로 막 달아올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작년 5월 데이터니까 작년 말 사업보고서도 나왔고,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신한자산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23년 감사보고서인데 PF 약정 7조, 대출 5조 5천억이고요. 그리고 24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PF가 2.3조로 줄었고 대출이 2조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기사 났을 때 5조 원대 대비해서 대출이 한 3조로 감소했고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회사의 재무제표가 박살이 났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1,500억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으로는 얼마 정도를 버냐면은 영업이익으로 한 700억 정도, 그러니까 1,500억 이익 올리고 한 700억 버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1,000억 올리고 영업 손실이 얼마예요? 영업 손실이 3,200억이 났죠.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00억 났고 당기순이익이 3,200억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억 벌던 회사인데 1년에 이제 3,000 몇백억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한 해 만에. 그래서 자본이 어떻게 됐냐면 회사는 결국 자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본이 그 24년 적자 전에는 한 3,800억 정도 됐었어요. 3,800억이었는데 그 자본 3,800억이 다 잉여금이라는 거죠. 이 잉여라는 개념은 이 회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전체 벌어들인 돈이 저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3,600억. 그게 이익 잉여금이 400억으로 3,200억이 한 년도에 날라갔어. 한 년도에 날라갔습니다. 올해도 마이너스를 만약에 찍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이익 잉여금이 없는 거고 지난 수십 년간 벌었던 모든 돈을 2년 만에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잉여금이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의 쟁자든 차입이든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현금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부채가 늘어났죠. 부채가 없던 회사였는데 부채가 1,000억인 회사였는데 지금 부채가 3,700억인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 거가 이게 꼴랑 한 회사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도 늘었습니다. 결국은 단기 차입금 1년 미만 차입금이 2,800억 늘어났죠. 부족한 만큼 1,000억에서 4,700억이 됐으니까 어쨌든 부족한 만큼 이제 늘어났고요. 이런 단기 차입금을 통해 가지고 이자비 내고 그러면 이 회사는 이자비 내고 등등 하면은 좋지 못하죠. 이게 결국엔 최근 들어 가지고는 올해 5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책임준공 소송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단들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신탁사를 이제 조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소송을 하고 있고 신탁사들도 자기네 금융계열사, 그러니까 그 신탁사를 갖고 있는 금융계열사가 자기네가 카드나 증권을 갖고 있는 대주단이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신탁사를 일단 조져야 되니까 서로 막 케이오스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융기관 등 대주단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잇따라 청구하고 있고 5개월 동안 올해 5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전체 소송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엄청난 소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준형,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내가 준공하겠다, 책임져서 준공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최종적으로 신탁사가 손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신탁사가 소송까지 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그 시행사는 거의 파산이고요. 그리고 시공사도 맛이 갔다는 거죠. 시공사도 맛이 갔으니까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있으면 신탁사가 돈을 주면서 이 시공사를 통해서 책임 준공하면 되는데 신탁사가 나 책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공사도 같다는 거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올 들어 제시된 걸 보면 다 금융사다. 금융계열 신탁사들이 책임 준공형 토지 신탁을 공격적으로 수주해왔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탁은 한국 토지 신탁, 한국 자산 신탁이라는 양대 굵직굵직한 부동산 전문 토지 신탁 회사들이 주도해왔던 시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금융 계열 신탁사들이 들어왔는데 금융 계열 신탁사들은 담보 신탁 따위나 하던 애들입니다. 그냥 건물 있는 사람들이 나 그 부동산 좀 맡아주시오. 이 부동산으로 대출이나 좀 일으켜 주시오 하면은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유언 신탁이나 하던 거였는데 부동산 신탁사들이 돈을 잘 버는 걸 보니까 금융 계열 신탁사들이 저렇게 나도 돈 벌고 있는데 뭐 앉아서 꿀 빠는구나 해가지고 여기 익스포저를 조 단위로 최대 막 5조, 6조 이렇게 7조 막 늘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한자신 한토신은 뭘 느꼈냐면은 위화감을 느꼈겠죠. 한자신 한토신도 다 잘했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책준형 토지 신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결국 지금 금융계열 신탁사들끼리 뭐 서로 총질하고 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런 시행사가 신탁사에게 맡기고 신탁사가 이제 이거 대주단이라고 하는데 돈 빌려준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있는데 원래는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하거든요. 원래 신탁사 비즈니스라는 거는 원래 시행사한테 그 신탁 위탁 받아가지고 대충 수익 배분하고 끝나는 건데 신탁사가 시공사들이 책임 준공하면서 받는 그 돈이 좀 크다 보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책임 준공 확양을 대주단들한테 해주면서 이 신규 비즈니스를 누가 만들었다? 금융계열 신탁사들이 위로 만들었는데 금융계열 신탁사들이 뭐 지금 뭐 손배소 하고 하다 보면은 뭐 자기네가 책임지겠지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런 PF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뭐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누가 막 무리해서 카피를 해. 무리해서 카피를 하고 그게 마치 뭐 맞는 것처럼 오만 그런 뿜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PF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용이 보강이 돼야지 들어가는 건데 시공사들이 불안해가지고 신용 보강 안 하겠다 그러면 신탁사들이 그냥 좀 불안한가 보다 하면 되지. 너가 안 해? 그럼 내가 한다. 이러면서 그냥 막 금융계열 신탁사 또 우리나라 5대 금융주재우들은 서로 경쟁이 심해가지고 쟤는 PF 대출 얼마나 하는데 너는 왜 하냐 이러면서 밑에를 또 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그 탑라인에 있는 경영진들이 꼴통들이어서 이런 건데요. 어쨌든 결국은 현금 흐름 기반으로 PF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신용 보증으로만 기반해서 우리나라 PF가 돌아갔죠. 이거가 수천억 수조 원이 그냥 보증 하나로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네가 정말 신탁을 제공한 게 맞아라는 그 소송이 지금 처음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주단들이 너가 책임 준공하기로 했다며 손해배상 할 거라면서 그럼 내 원리금이랑 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라 이런 거고 신탁사는 내가 원리금도 손해배상해야 되냐? 지연 이자만 손해배상해야 되지?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믿음이 없어졌죠.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탁사들이 책준형 신탁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더 상세하게 쓰지 않는 이상 PF가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과열장에서 PF 누가 돌린 거예요? 금융계열사 신탁사들이 돌린 거예요, 이 PF들을. 그리고 지금 다 터지는 것도 그거가 다 터지는 거고요. 그거를 누구 돈으로 어떻게 막으려고 해요? 감독원 감독기구 통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돈으로 다 막는 거예요. PF 문제 생기면은. 저는 막 은행에 대해 가지고 은행 그 자체는 돈을 잘 벌고 하지만은 은행들이 비은행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은행 비즈니스를 하도 쪼다 보니까 뭐 하여튼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긴 거 아닙니까? 은행은 대마불사로 PF 밀어붙이고 시공사도 은행이랑 연계해서 대마불사 편승하고 결국 부동산 금융 PF 개선은 금융이랑 건설사 양 구태 산업이 존재하는 건데요. 한국에는 은행이랑 그러니까 은행 금융회사랑 부동산 건설 시행의 굉장히 구태 사업들인데 이 양 산업의 PF를 바라보는 그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부동산 PF 문제는 매년 발생할 겁니다. 발생할 때마다 다 우리 돈 나가는 거고요. 회사가 그냥 자기네 돈, 예를 들면 모기업인 은행이 100% 지원해서 뭐 내 손익에서 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식이 아니라 매칭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 낼 테니까 너도 얼마 내라 하면서 항상 저희 돈 삥 뜯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과열로 가는데 관리 감독 안 하죠. 20년, 21년에 부동산이 과열로 간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그때 금융기관들이 5만 이론 다 만들면서 과열로 가는 거를 안 막아가지고 지금 문제 터지면은 금융기관 망하면은 시스템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주요 관료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적으로 개판인 이유는요.
금융위 후져서 개판이고요. 금융위 후진 이유는 서로 지금까지 서로 그냥 상대방 5대 금융사끼리 등수놀이 해가지고 그런 거고, 그 등수놀이에는 우리 개인들의 후생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신탁 비즈니스가 어쨌든 금융사 신탁 비즈니스가 굉장히 위축세에 있는데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소송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